오늘은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네이버 웹툰을 운영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증시 상장에 본격 착수했다고 공시를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WBTN이라는 티커로 나스닥에 상장하며 기업 가치는 5조 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을 주관사로 최대 5억 달러 하나 약 7천억 원가량을 조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네이버는 당연한 수혜주가 된다. 네이버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 71.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시가총액 5조 원을 가정할 때 단순 계산으로도 3,500억 원 이상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생긴다. Y랩과 DNC미디어, 수성웹툰같이 네이버 웹툰의 웹툰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상장 수혜주로 분류된다. MBT는 웹툰을 직접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이버 웹툰에서 매출이 발생해 수혜를 보고 있다. 네이버 웹툰 관련주 중에서 5월 3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수성웹툰이 711억 원으로 가장 낮고 MBT 1,088억 원, Y랩이 1,144억 원, DNC미디어 3,620억 원 순을 기록 중이다. 수성웹툰의 최대 주주는 웹툰 기업 투믹스홀딩스다. 현재 투믹스글로벌과 투믹스를 통해 웹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8년 설립된 투믹스글로벌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11개국 언어로 웹툰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으며 네이버 웹툰에도 서비스되고 있다. 투믹스글로벌은 지난해 매출 469억 원에 1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수성웹툰 자회사인 투믹스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영미 최다 매출 웹툰의 경우 페이지뷰가 1억 건에 이를 만큼 해외에서 인기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에 따른 K웹툰 인지도, 재고가 투믹스와 수성웹툰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된 Y랩 또한 네이버 웹툰 공급 파트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네이버 웹툰양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지분 관계도 얽혀 있다. 네이버 웹툰이 Y랩의 지분 9.56%를 보유한 주주다. 리딩투자증권은 Y랩이 올해 연결 기준 매출 711억 원에 47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올해 1월 MBT를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수혜주로 꼽았다. MBT는 에디슨 오퍼월이라는 광고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네이버 웹툰이 MBT의 에디슨 오퍼월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오퍼월은 사용자가 제안받은 오퍼를 수락하면 미션이 제공되고 해당 미션이 완료될 때마다 보상이 제공되는 광고 마케팅 플랫폼이다. 미션과 리워드를 위해 리텐션을 높이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과 같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유익하다.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일명 디지털 폐지줍기라는 이름으로 무료 포인트 적립이 유행처럼 확산되기도 했다. 네이버 웹툰은 MBT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웹툰의 미국 IPO 수혜로 MBT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김아람 연구원은 DNC미디어를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대표 수혜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웹툰 원작 나홀렘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과 북미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웹툰 기업 중에서 성과를 이익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나온랩은 DNC미디어의 대표작으로 웹소설, 웹툰에 이어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제작, 게임 개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온랩 애니메이션은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에서 최근 조회수 5천만 회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 604억 원에 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DNC미디어는 외부 웹툰 작가가 제작한 작품을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다. 윤혜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DNC미디어가 올해 매출 703억 원에 13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한류를 우리가 사는 물병자리 시대의 가장 큰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생 인류의 출발지가 이 한반도 여수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명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원시반본의 시대를 맞아 이 문명의 흐름이 이곳 한반도에서 다시 종결이 되어진 후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내용은 정신문명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인류는 매달려 왔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건강한 삶이 형성되어집니다. 인간은 정신으로만 살 수도 없고 또 물질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열광하고 있고 더욱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물질과 정신의 조화가 환상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김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겨울나기를 대비하며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오면 동네 축제가 벌어집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여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젓갈로 김치속을 만들며 수다를 떱니다. 공동체 문화에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든 일은 나누어서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전통 문화 속에는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일명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리자 이 공동체 문화는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문화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거대한 철장 안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단절된 여건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파트는 인간들을 가두어 놓은 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인간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서구 선진국의 지성인들은 이미 자본주의의 악마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찾아보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무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식이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의 확장,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나름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데 열정을 쓰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내면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소박하게 하지만 내면을 갈고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서도 깊이가 드러납니다. 저는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보아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사랑과 자애가 넘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소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SNS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며 새로운 문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이 물병자리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K-팝, K-푸드, K-웹툰 등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에는 알게 모르게 공동체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각박한 삶에 대한 부정과 저항 그리고 서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동경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공동체 문화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논리 속에 숨어있는 악마적 본질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시대 정신인 공유와 지식의 전파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갈 것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K-웹툰 관련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Y랩입니다. 차트 전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수직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가 급반등이 나온 후에 다시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하여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며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볼벤 바닥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후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하다가 21선이 깨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훌륭한 매수 타점입니다. 기준선 역시 중요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옵니다. 121선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하며 주가를 회복시킵니다. 큰 오빠 캔들의 종가 역시 아주 훌륭한 매수 타점입니다. 눌림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번에는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여기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눌림목 매매에서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이후 기준선과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보기 좋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21선이 깨지면서 큰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눌림목 매매 고수들은 이런 자리들만 노립니다. 우상향하던 종목이 큰 눌림이 나올 때 이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춘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쌍바닥을 그리며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눌림목 매매 고수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우상향하던 종목에서 큰 눌림이 나올 때 기회를 엿보다가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다. 남들이 외면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아는 것이 고수가 가진 최고의 덕목이다. 이 차트에서도 반등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감각적으로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랑 딱 1년만 공부하시면 고수가 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단 열심히 공부했을 때 가능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감으로 다 아는 경지까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후 갭으로 떠서 날아간 후에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 저지바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지바 중에 하나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밑에 두 번째 저지바까지 깨진다면 큰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부터 상승 과정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어떤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이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 없이 차분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 눌림에서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는 일명 줍줍 기법 역시 아주 훌륭한 매매법이라 생각합니다. 추세가 전환되어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초 상승 지점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대략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눌림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이용했더라면 수익률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미래 가치에 선투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기업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웹툰 관련주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행본 만화의 경우 아주 최근까지 일본 만화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여 웹툰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곧 K-웹툰이 전 세계 만화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업이 작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업이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설과 만화 그리고 웹툰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전 세계 명작 소설과 만화들을 애독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웹툰의 독특성입니다. 한국 작가들의 창의력은 그 어느 나라 작가들의 못지않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웹툰 만화로 형상화시키는데도 남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의 수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을 보면 준작가라고 볼 수 있는 제가 판단해도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독자들이 있기에 작가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K-웹툰에서도 불닭볶음면과 같은 세계적인 히트작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웹툰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웹툰 생태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웹툰 작가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바닥에도 상위 1%에게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생존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저변 확대가 중요합니다. 비인기 작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변이 튼튼해야 하고 창작에 대한 열의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웹툰 플랫폼 사업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K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 섹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한류는 역사적 필연입니다. 한류를 통해 전 세계인들은 영혼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원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한류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공동체 문화가 무엇이며 나눔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물병자리 시대이면서 동시에 원시반본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류는 다시 어떤 식으로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한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한류 자체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차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슈도 있습니다. 이 테마가 다른 섹터의 테마처럼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성장성에 있어서 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미래가 밝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류의 힘에 편승해서 K-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에 못지않은 우수한 작품들이 수도 없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드래곤볼이나 원피스 혹은 슬램덩크 같은 세계적인 아이콘이 될 만한 작품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속의 영웅 캐릭터들도 모두 원작 만화에서 가져온 인물들입니다. 웹툰 사업은 웹툰 사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캐릭터가 우리 웹툰에서 탄생을 하면 그 부가가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섹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단주로 정찰병들을 이 섹터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등장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DNC 미디어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차 상승이 있었습니다. 1차 하락 후에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2차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오고 나서 3차 상승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자리에 딱 걸려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고평가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향방이 중요합니다. 상승 탄력을 받으면 이 중심선 직전의 파동만큼 상승을 할 것이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 직전에 발생한 중심선 위의 파동의 크기만큼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의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1차 상승 이후 긴 하락세 끝에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몇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나서 대세 변곡점이 나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241선이 상방으로 꺾인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눌림목 매매 황금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조정이 끝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에서 반딧대거지들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반딧대거지들이 출현을 멈추어야
확실하게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신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주포는 개미들이 충분히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래야 주가를 다시 부양시킬 때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반디떼거지가 출현을 멈춘 자리 혹은 장기 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확실한 반등의 신호가 된다.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살펴보았듯 121선이나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의 평단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241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눌림이 나올 때 어지간해서는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불문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 신종 사기수법도 많이 등장하는 관계로 이것을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디떼거지들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지표들과 더불어 최저 거래량 기법을 가장 애용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세력들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실전에서 많이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의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을 하려다 실패한 모습이 보입니다. 121선 마저 깨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앵커님 다시 나오세요. 4일 DNC 미디어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었다. DNC 미디어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 건수가 최근 5일 평균 신고 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주의 종목에서 투자경 고종목, 투자 위험 종목의 단계로 레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Y랩 차트에서 제가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고수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 종목에 악재가 발생해서 반등 타이밍에 다시 주가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반등의 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혹은 중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할 것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4개의 저지바 중에 하나를 터치하고 반등할 것입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도 웹툰 섹터에 등록을 해두시고 지속적인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란 웹툰의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네이버 웹툰 기업인 네이버 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 소식은 결코 적지 않은 이슈입니다. 분명 그에 대한 수혜주 중 하나이므로 매출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MBT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잠깐 반짝했다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길고 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BV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포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웅덩이를 만들고 정확히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중심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요 변곡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박스권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박스권 돌파 신호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들을 한꺼번에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게다가 이 자리가 볼벤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또다시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옵니다. 큰 오빠 캔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아주 훌륭한 지지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승 추세가 명확할 때 이 기준선을 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1선과) 엠벨선을 돌파했으나 241선 돌파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주포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최적 거래량 기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적 거래량 뒤 양봉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웹툰 섹터가 상승 모멘텀이 강한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결코 작지 않은 이슈입니다.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에게 분명 큰 호재거리입니다. 7월에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부각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섹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